자, 잘 보이지? 잘 보이죠?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하면 목이 마르거든. 근데 이게 마시려면 그걸 꼭 벗어야 되잖아. 마시지도 못하겠고 엄청 불편해.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책에도 한번 갈고시 합시다. 자, 오늘 이제 급수할 건데 우리 수열 배울 때 우리가 주로 배우는 내용이 수열 배울 때 봐봐. 수열을 배울 때 우리가 두 가지 입장에서 배운다고. 하나는 AN, 그지? 일반항의 입장에서 배우고, 하나는 SN, 수열의 합 입장에서 배운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수열이 쭉 있었을 때 그러면 n번째 항은 얼마일까? 를 배우는 게 AN이었고, 그럼 그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면 얼마야? 라는 게 우리가 SN이었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극한의 개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앞단원,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게 그러면 n번째 항이 얼마긴 한데 그럼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도대체 걔는 어디로 가는데? 라고 해서 배웠던 게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요 녀석이었던 거지.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잖아. 야, 그러면 n이라는 녀석을 무한대로 보내보면 어떻게 되던데, 그러면 요거 합 요 녀석을 그러면 n번째 항까지만 더하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을 요 n을 무한번째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는데, 요거를 구하는 게 요 녀석에 대해서 배우는 게 뭔 거야? 그게 급수인 거지. 그게 급수인 거야. 자, 그래서 이 급수라는 건 이런 거지. 원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쭉 해서 AN까지만 더하는 게 이렇게 여기서 멈추는 게 얘가 뭔데? 얘가 SN인데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요 녀석이 끝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어디까지 더하겠다는 얘기야? 요 뒤에 것까지 생각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 더하는 걸 우리는 뭐라 불러? 얘를? 급수라고 불렀던 거야. 급수. 무한번째까지 더하는 거. 얘를 우리가 급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결국 나는 첫 번째 항부터 무한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요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요렇게 시그마 캔 1부터 n이 아니라 무한번째까지 ak 요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즉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요 녀석에서 요 SN이 사실 시그마 캔 1부터 n까지 ak니까 요 녀석을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써도 되는 거겠네? 맞지?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이 뭐랑 같다는 걸 알 수 있어. 요 녀석이 얘랑 같은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맞지? 자, 그리고 요 녀석이 다시 얘가 뭐였던 거니까 SN이었던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다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인 거야. 얘랑 얘는 다 같은 말이다. 다 뭘 나타내는 기호인 거야? 급수. 즉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모두 다 더해라 라는 그냥 그런 기호였던 거지.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 우리 여기 요 녀석 우리 원래는 이제 그냥 수열해서 SN 그러면 얘는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끝이 나는 건데, 우리 수열에서 부분합의 성질 기억나? 부분합의 성질?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부분합? 등차 수열을 어떤 AN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걔를 똑같이 3개 잘라서 더해. 그럼 걔네들도 등차 수열. 맞지? 어떤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걔를 3개 잘라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을 더하면 그 합도 등비 수열.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을 뭐라고 배워? 부분합에 대한 성질 이렇게 배웠었다고. 그지? 그러면 봐봐. n개 중에 몇 개를 잘라오면 그 n개 중에 1부분이어서 우리가 걔를 부분합 이렇게 불렀잖아.
얘는 n이 무한대까지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중에 내가 무한계 중에 n개만 잘라왔잖아. 그러면 여기 요 SN이라는 녀석이 뭐가 되겠어? 무한계라는 전체 입장에서 보면 요 녀석이 1 부분이 되면서 얘를 우리가 부분합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이렇게.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요 SN을 부분합이라 부르고 부분합에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급수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다들 의욕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 아닌 거지? 의욕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너희는 수능이 미뤄지는 게 좋냐? 그냥 보는 게 좋냐? 그냥 보는 게 좋아? 미뤄지는 게 좋아? 왜? 수능이 미뤄지면 뭐가 좋아? 그냥 고3을 더 오래 즐길 수 있어? 고3을 더 오래 즐길 수 있는 건가? 수능이 미뤄지면 그러니까 현재 2학년 애들한테 좋아. 수능이 미뤄지면 현재 2학년한테 유리해지지. 왜? 너희가 수능을 늦게 봐. 그러면 내년 수능은 또 정상적으로 볼 거란 말이지. 맞잖아. 그러면 재수하는 애들이 재수 기간이 짧아. 맞잖아. 그럼 현재 2학년 애들이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그만큼. 뭐 며칠 차이 나지도 않겠지만 그만큼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너희한테도 원래 지금 너희는 이 코로나 사태가 현재 너희 3학년한테는 매우 절호의 기회인데 너희가 학교를 다녔다고 생각해봐. 학교 일정이 엄청 치여서 학교에서 하는 갖가지 행사부터 온갖 걸 다 해야 되니까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잖아. 그 사이에 재수생은 엄청 공부하고 있을 거고. 그러면 재수생은 엄청 공부하는데 너희는 학교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잖아. 그럼 공부가 상대적으로 못하니까 너희한테 불리한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너희 이번에 봉사 1도 안 해도 돼. 이 3학년 때 너희 봉사 1도 안 하고 그냥 학교에서 하라는 거 조금만 해놓으면 돼. 이번에는 봉사를 너희 3학년 이렇게 때 이 봉사는 너희 생기부에 적을 수 없어. 물론 적겠지만 적으나 안 적으나 크게 의미가 없다고. 왜? 얘 보고 이 미친 대외 활동을 했네? 돌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이 코로나 사태 때 어디 가서 요양원 가서 봉사를 그럼 학교에서 걔를 보고 봉사 정신이 겁나 투철해서 꼭 뽑아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 이번에는 이번 이 3학년 1학기 때 너희는 봉사활동이 빠져도 그거 가지고 감점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없어. 왜? 나라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너희한테도 생긴 거잖아. 어떻게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그러니까 재수생은 원래 공부만 했는데 너희한테도 그런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너희에게 유리한 거지. 근데 수능이 미뤄지면 재수생은 계속 공부할 거고 너희는 학교 생활에 치일 거잖아. 너희 입장에서는 수능이 안 미뤄지는 게 유리한 거지. 그치? 너희 입장에서 수능이 안 미뤄지는 게 유리해. 자. 그리고 어차피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걸로 너희가 수능 볼 건 아니잖아. 어차피 너희 수능 볼 거는 학원에서 다 배워서 그걸로 수능 볼 거잖아. 근데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진도를 안 나가서 시험을 못 보니 수능을 미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말이야 막걸리야, 그지? 자,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수능이 나는 정상적으로 치러졌으면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급수하고 부분합이라는 녀석에 대한 기호를 배웠고, 자, 넘어가서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래. 우리 급수라는 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AN을 거쳐서 쭉 해서 이 뒤쪽까지 더할 건데, 만약에 리미트 AN이라는 녀석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봐. 뭐라고? 리미트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나는 계속 어떤 숫자를 더해가고 있는 거잖아. 0이 아닌 어떤 숫자를 계속 더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합이 어떤 값에 수렴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이건희가 갑자기 정신을 번쩍 차렸는데 수민이를 보더니 이런 착한 학생이 있나. 그러면서 자기 통장에서 계속 10,000원씩 보내는 거야, 이렇게. 수민이한테 계속 10,000원씩 보내, 이렇게. 계속 보내. 그럼 수민이의 돈은 멈춰, 안 멈춰? 수민이의 돈은 계속 늘어나지. 그런 개념 아니야? 요 녀석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계속 뭔가를 더해 나가고 있으니까 절대로 수렴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0이 아니라면 당연히 리미트 sn, 그지? 급수. 요 녀석도 수렴할 수 없다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수렴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발산이라는 얘기인 거지. 맞지? 그러면 요 수렴하지 않는다 요 녀석을 내가 대우를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리미트 SN이 수렴하면 리미트 AN 극한은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요 두 개는 모두 다 사실인 거야. 요 두 개는 사실인 거야. 근데 요 녀석 있지, 요 녀석의 역. 즉, 이 명제의 역은 리미트 AN이 0이면 리미트 SN은 수렴이다. 요거는 참이 아니라고. 얘는 참이고 얘도 참인데 얘는 참이 아니야. 우리가 그 흔하게 알 수 있는 거 요런 녀석이야.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요런 녀석. 얘 안 멈춘다고. 계속 커지는 거야. 그지? 자, 또 요런 녀석이 있었지.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요런 녀석. 이거 an이 요런 녀석. 요 녀석은 분명히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가는 게 맞지. 그런데 얘를 sn 요 녀석을 갖고 내가 급수를 구해보면 급수가 이렇게 되는 걸 거 아니야.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요 녀석 유리화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실제로 내가 넣어보겠다고 요만큼이 하나의 항인 거잖아. 요만큼이 하나의 항인 거니까 실제로 넣어보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겠지? 자, 이렇게 사라지겠지. 이렇게. 그럼 요 녀석이 뭐가 남고 마이너스 1이 남을 거고 끝에서 요 녀석이 남을 거잖아.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이 남을 거잖아. 근데 n을 내가 어디로 보낼 거야? 무한대로 보낼 거잖아. 그럼 얘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잖아. 수렴해야 안 해? 수렴 안 한다고. 맞지? 그러니까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는 수렴하지 않아. 이거 참이라고. 얘가 참이니까 이 녀석의 대우도 참이야. 리미트 sn, 즉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이다. 얘도 참이야. 하지만 요 녀석의 대우 명제인 리미트 an이 0이면 리미트 sn, 급수가 수렴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 이 리미트 sn, 즉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면 급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려면 일단 뭘 확인해 보면 돼? 리미트 an이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해 보면 돼. 뭐라고? 리미트 an이 0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해. 그래서 만약에 얘가 수렴을 하는데 0으로 수렴하지 않아. 어떤 값으로 수렴해?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해. 그럼 걔가 0이 아니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걔는 발산인 거야. 맞지? 그러니까 급수 n이라고 써야 되는데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보자고. 나는 요 녀석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 그러면 요 녀석이 만약에 수렴한다면, 얘가 수렴한다면 리미트 an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0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가 수렴하면 리미트 an은 0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내가 리미트 an을 구해봤더니 0이 아니야. 0이 어디 갔어? 0이 아니야. 그럼 요 녀석은 뭐야? 발산인 거야. 맞지? 근데 내가 요 녀석을 조사해봤더니 리미트 an이 0이야. 그럼 얘가 수렴이야? 리미트 an이 0이면 얘가 수렴이야?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요 녀석을 조사하는 이유는 얘가 발산인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발산. 그래서 요 녀석이 0이 아니야. 그럼 너 발산이야. 근데 봤더니 얘가 0이야. 아 젠장. 구해봐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라고. 맞지? 그래서 리미트 an이 실제로 0이 나오면 아 너는 수렴인지 발산인지 모르니까 실제로 급수를 구해서 수렴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게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인 거지. 그죠? 자. 자, 봅시다. 급수의 성질. 급수의 성질은 당연히 리미트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겠지. 어디 갔어? 급수의 급수의 성질은 당연히 리미트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겠지. 왜? 내가 이런 말 했었다고. 시그마는 덧셈, 뺄셈, 실수배. 요 녀석에 대해서 찢거나 찢어져 있는 걸 합치거나 합쳐져 있는 걸 찢거나 이런 게 가능했었다고. 그지? 리미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 다 가능했다고. 단 나눗셈일 때는 분모가 0이 아니기만 했으면 됐지. 전제 조건은 극한값이 수렴할 때였고. 그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합쳐져 있는 이 인테그랄이라는 녀석은 시그마하고 리미트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랬지 내가? 공통된 요소밖에 못 갖고 오기 때문에 얘는 덧셈, 뺄셈, 실수배 요 녀석만 가능했었다고. 근데 너희가 알고 있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 뭐가 됐던 이 급수도 리미트 시그마 얘랑 같은 녀석 아니야? 리미트 시그마? 여기 오는 녀석만 달라질 뿐?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요 녀석도 어떤 성질만 갖고 올 수 있어? 덧셈, 뺄셈, 실수배 요 성질밖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어차피 시그마인걸. 맞지? 따라서 급수라는 녀석은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뭐 할 때? 수렴할 때 요 두 녀석을 합쳐져 있는 걸 찢어서 쓸 수 있고 실수가 곱해져 있으면 실수를 앞쪽으로 뺄 수 있다. 하지만 곱셈 뺄셈에 대한 것은 되지 않는다. 이런 거 안 된다고. 이런 녀석이 있으면 이런 거 안 된다고. 그지? 이렇게 안 된다고. an의 제곱이 있으니까 걔를 an 곱하기 an 이런 식으로 못 쓴다고. 안 된다고. 알겠지? 이게 가능한 건 뭐만 가능한 거야? 극한만 가능한 거야. 수렴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그래서 극한도 수렴한다는 게 확실해야만 그런 걸 쓸 수 있었던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내용이 먼저 나왔네. 자,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먼저 개념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풉시다. 자, 등비급수 이름에서 벌써 알 수 있잖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뭐야? 등비수열의 급수지?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야? 등비수열이 있는데 그 등비수열의 합을 무한번까지 한 번 더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 기호로 쓰면 자꾸 K를 써.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1. 왜? 요 녀석이 등비수열의
뭐니까? 일반항이니까. 맞지? 그럼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r에 맞아? a 곱하기 1 마이너스 r에 n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지. 맞지?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왜? 얘가 SN인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등비수열의 급수를 구해야 되는데 수렴하지 않는 건 내 관심 대상이 아니야. 어차피 발산인 걸 내가 뭐라고 신경 써. 그러면 얘가 내 관심 대상은 얘가 수렴할 때잖아. 수렴할 때. 내가 수렴할 때만 내 관심 대상인 거잖아. 발산인 건 내 관심 대상이 아니야. 구할 수 없는 걸. 맞지? 자, 그러면 요 녀석에서 리밋 여기 무한대로 가는 n의 영향을 받는 건 누구야? 요 녀석인 거야. 그러면 r의 n제곱이라는 녀석이 만약에 무한대로 가 이렇게 무한대로 가. 그럼 이 전체가 수렴할 수 있어? 여기 r의 n제곱이라는 녀석이 무한대로 가. 그럼 수렴할 수 있어 없어? 수렴할 수 없지. 왜? 분모가 요 녀석에 따라서 분모가 이게 뺄셈이긴 하지만 요 a가 또 음수면 계속 뭐 양수처럼 커질 수도 있고 요 녀석이 양수면 얘가 지금 뺄셈이니까 계속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수렴하지 않을 거라고. 그지? 즉 요 녀석이 뭐가 되려면 이 급수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결국 r의 n제곱이라는 녀석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0으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야. 맞지? 아, 선생님 그러면 r이 1인 건 왜 안 돼요? r이 1이면 이 녀석이 1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분모가 0이야.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r이 1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r이 1일 때는 또 어떻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썼었지? r이 1일 때는 그냥 a였잖아. a. 모든 항이 다 a잖아. 맞잖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어? 요 계산하면 an인 거죠. an. 첫 번째 항도 a, 두 번째 항도 a, 세 번째 항도 a, 네 번째 항도 a. 그러면 공비가 1인 등비수열. 맞지? 근데 요 녀석은 k가 없으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an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녀석은 r이 1이면 이렇게 쓰게 된다고. 얘가 등비수열 합이잖아. r이 1일 때. 맞지? r이 1이 되면 요 녀석이 등비수열의 합인 거잖아. 근데 지금 n을 어디다 보내겠다고? n을 무한대까지 보내겠다고. 커져 안 커져? 그럼 얘 이거 발산이야 수렴이야? 발산이잖아. 그러니까 r이 1일 때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r이 1일 때는 안 되고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가도 안 되니까 결국 r의 n제곱이 얼마여야 된다고? 0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이 r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1 사이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조건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지? 근데 급수일 때는 계속 더해야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요 r이 얼마가 되면 공비가 1이 되면 이런 형태로 등비수열의 급수가 나오면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엄청 커진단 말이지. 그래서 1일 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내가 보면 얘가 등비급수인데 결국 얘가 어디로 간다고? 얘가 0으로 가야 된다고 수렴하려면. 얘를 0으로 보내봤더니 뭐만 남아? 1 마이너스 r분의 a만 남잖아. 그리고 더 이상 요 식에는 뭐가 없어? n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 녀석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더 이상. 그래서
그래서 등비수열의 등비급수는 자,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에 n-1이라는 요 녀석은 어떻게 된다? 계산해보면 1-r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얘가 등비급수의 합인 거야. 얘가 등비급수 합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1-r분의 a. 그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 녀석이 이제 뭐 쪽으로 넘어가면 얘가 활용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만약에 선분의 길이와 관련된 등비급수면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고 선분의 길이면 닮은비로 들어가는 거고 넓이와 관련된 등비급수면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고 요 자리가 닮은비의 제곱자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도형의 입체 도형의 부피와 관련된 등비급수 문제면 요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고 닮은비의 세제곱을 요 R 자리에 써주기만 하면 된다고. 자, 등비급수의 활용 조건으로 넘어갔는데 만약에 등비급수 활용 조건에서 요 선분의 길이 있잖아. 요거 막 이렇게 계속 더하는 거 이렇게. 그지? 그런 문제면 여기 R 자리가 뭐가 되냐면 닮은비 자리가 되는 거야. 닮은비. 근데 어떤 삼각형을 있고 중점 연결해서 이렇게 넓이, 중점 넓이 이런 녀석들을 구하게 되면 여기 R 자리가 뭐가 되는 거야? 닮은비의 제곱자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어떤 입체 도형이 있는데 그 입체 도형을 뭐 2분의 1로 줄이고 걔네를 다 더하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요 R 자리가 닮은비의 세제곱자리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에서 나중에 너희가 구하게 되겠지만 뭐만 잘 구하면 닮은비만 잘 구하면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는 잘 할 수 있다. 이제 닮은비만 잘 찾으면 돼. 그럼 그 닮은비는 뭘로 찾아야 돼? 닮은비는 삼각형으로 찾으셔야 돼. 삼각형으로. 알겠지? 그래서 닮은비는 삼각형으로 찾게 되시는 거야. 자, 이렇게 우리 방학 때 한 번씩 했었던 거니까 그리고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냥 이 상태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가 나오면 등비급수 활용 문제 도형 나올 거야. 도형. 그지? 그래서 선분의 길이와 관련되면 그 R자리의 누구를? 닮은비를. 넓이면 닮은비의 제곱을. 부피면 닮은비의 세제곱을. 만약에 좌표 문제가 나오면 X좌표, Y좌표 좌표 문제가 나오면 X좌표 따로 구하고 Y좌표 따로 구하고 이 정도를 기억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좌표 문제가 나오면 X좌표 따로 구하고 Y좌표 따로 구하고 X좌표끼리 규칙 찾고 Y좌표끼리 규칙 찾고. 만약에 그 녀석이 뭐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순환소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등비급수로 풀지 않는다. 오케이? 순환소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등비급수로 풀지 않는다. 이렇게 푸는 거죠. 0.23 땡땡 나오면 99 이렇게 써서 0 이렇게 써서 얼마? 99분의 23 이렇게 쓰는 게 끝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순환소수가 나오면 그냥 순환소수를 그냥 유리수로 바꾸는 형태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절대로 걔를 뭘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등비급수로 풀지 않겠다. 이거 등비급수로 풀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지 않겠다. 알겠지? 자,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기본 문제는 너희가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뭘 구하는 거야? 등비급수를 구하는 거야? 급수의 합인 거지, 그지? 그럼 나는 급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요걸로 구하셔도 되고 이 녀석은 뭐랑 같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1과 같으니까 S는 구해서 하셔도 되고
물론 이제 요 녀석은 딱 봤더니 요 녀석은 그냥 문제를 풀어도 될 것 같아. 그죠? 자, AN이 어떻게 돼? AN 찾아보시라고. AN 얼마야? 이런 녀석인 건가? 그러면 AN은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내가 다시 쓰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n-1과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네? 시그마 앞에 지금 누가 왔지? 유리식이었네? 뭐 해야 되지? 부분분수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부분분수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건데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 2분의 1에 얘분의 1 2n-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거 앞에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면 되는 거겠지. 자, 그럼 요 앞에 2분의 1도 앞쪽 이렇게 2분의 1로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난 요 녀석을 구해야 하는데 그죠? 구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자고.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고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더하기 2 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3 집어넣으면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쭉 가겠지? 그래서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마지막이 2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근데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는 건 SN 구하는 거지, SN. 얘가 SN인 거지.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계산하는 건 지금 현재 SN인 거잖아. 그러면 요 녀석에 대해서 여기다가 그냥 N부터, N은 1부터 N까지만 한 거니까 이거 앞에 뭐가 필요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하는데 요 녀석이 필요한 거지? 자,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다 지워지고 이렇게. 누가 남아? 리미트. 1 마이너스 2n 더하기 1분의 1 요 녀석이 남는 거고 n이 어디로 가니까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요 녀석은 사라질 거고 앞에 1이 있는데 그 앞에 얼마가 있었으니까 2분의 1이 있었으니까 답은 2분의 1 이렇게 구하시고 끝내시면 되는 거죠. 그죠? 다 할 줄 알 거라 믿어. 요 정도 문제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아까 상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1이 2고 A2가 3이고 봤더니 앞에 거 두 개를 더하면 요 녀석이래. 이거 뭐야? 태호야. 앞에 거 두 개를 더하면 그 다음항이 된대. 1항, 2항을 더하면 3항이 되고 2항, 3항 더하면 4항이 되고 3항, 4항 더하면 5항이 되고 우리가 그런 수열을 뭐라 부르지? 응? 이런 수열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이런 거. 1, 2, 3, 5, 8, 13, 21 이렇게 가는 거. 0, 1 돼서 이거, 더해서 요거, 더해서 요거, 더해서 요거 이렇게 가는 수열. 우리는 이런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 부르는데 자, 요 녀석과 관련이 있는 녀석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일단 뭘 구해야 돼? AN을 구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AN을 구해야 되는데 봤더니 2, 3, 5, 8, 13 이렇게 가고 있는 녀석이네.
그러면 봤더니 얘가 AN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AN이 있는데 우리 얘를 어떻게 쓰면 될까? BN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뭐 BN을 그냥 이렇게 써줄까 이렇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분의 an 이렇게 되는 녀석일 거고 뭔가 뭐 하나로 통일을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요 녀석을 내가